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으로 함께 하시죠.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할 건데요. 1부에서는 국회 법사위원 선정이 다 됐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결국 빠졌네요. 아쉽네. 앞으로 국회 법사위 어떻게 구성될지 의미 함께 좀 짚겠고요. 2부에서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5차례 이상 최근에 통화한 것으로 그 문제의 시기에 그렇게 나타났네요. 이거 주로 짚겠습니다. 자, 허재영 기자가 뉴스를 설명해주면 안 보이던 색다른 부분까지 함께 해석이 되고 느껴지실 겁니다. 맞습니까? 자, 시사 커피 제대로 된 바리스타가 내려드립니다. 맛과 향이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저는 커피 물 좀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우리 박주민 매운맛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결국 법사위에 이번에 못 들어갔네요. 아쉽습니다. 박주민 의원만 들어갔어요. 박주민 의원하고 그리고 김용민 의원, 변호사 출신이죠. 김용민 의원도 좀 들어가고 김남국 변호사 이런 분들 들어가긴 했는데 최강욱 의원이 워낙 일당백인 분이라 참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살짝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박병석 국회의장의 어떤 결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당사자들은 말은 아끼고 있지만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법사위원장을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가져간 거는 다행인데 황운하 제가 안타깝게도 저는 법사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법사위에 가야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지만 멘붕 수준의 낙심천만이다. 원내 지도부의 고충을 그러나 이해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멘붕. 다른 건 다 안 읽히고 저는 멘붕이란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말 기대가 많으셨나 봐요. 황운하 의원. 그래요. 일 잘하실 텐데. 아마 이제 내부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결정을 했겠죠. 꼭 의장의 뜻이라기보단. 그리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열린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연히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로 이제 밀었을 거고, 근데 아마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최강욱 의원도 말은 아끼고 있는데, 이렇게 밝혔어요. 페이스북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라는, 9자의 글만 덜렁 어젯밤에 남기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저도 뭔 말인지 몰라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꽤 유명한 이제 그 고어 이런 거더라고요. 주역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말기에 그때 이제 변법 자강론 같은 게 막 펼쳐지면서 당시 주역의 옛말이 유행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궁하면 곧 변하게 되고 뭐 변하면 곧 통하게 되고 통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그런 뜻을 가진 건데 주로 아무튼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변화야말로 우리 사회의 주요 원칙이다. 뭐 이런 거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주역의 옛 말이라고 하네요. 최강욱 의원이 자신이 법사위원회 꼭 들어가야만 하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모양이네요. 그래요. 저희도 그런 생각인데. 열린민주당에서도 조금 표현은 좀 아끼고 있어요. 제가 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국회의장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현재 파악 중입니다. 이런 정도로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다지 그렇게 막 나를 세우는 모습은 아니죠.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좀 사적인 얘기까지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열린민주당에. 네, 그런데 이제 사적으로도 그렇게 험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뭐 어떤 악의를 갖고 국회의장이 최강욱 의원을 배제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좀 섭섭하긴 한데,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열린민주당 쪽에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소통의 과정은 국회의장실에서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막 배제하고 왕따시키고 뭐 꼭 그렇게까지 뭐 악의적으로 분위기를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쉽죠, 그죠?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지금 이제 황운하 의원하고 최강욱 의원이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로 악의적인 어떤 기소를 했다라는 좀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어쨌든 재판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느냐. 과거에 너네 민주당이 권선동 사퇴하라 그러지 않았냐. 강원랜드 불법 척탁, 이런 입시 채용 비리 뭐 이런 거에 이제 연루됐을 때 그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조금 난처했던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의 그런 문제 제기에. 그래서 아마도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대신에 법사위원 한 10목 10사람 역할하는 최강욱 의원은 조금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는 판단은 됩니다. 그래도 너무 좀 아쉽죠. 이게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최강욱 의원의 법사위에서 좀 배제된 거는 대단히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서보학, 우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초대 의장이셨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제가 급하게 통화를 좀 해봤는데 대단히 아쉬운 결과다, 이렇게 논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강욱, 황운하 의원이 배제된 게 그러니까 검찰 수사도 있었고 재판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걸 이 두 분을 배제했다면 앞으로 법사위원은 검찰과 보수 세력에 계속 끌려다닐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콕 집어가지고 이 사람 법사위원 되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사람들 콕 집어가지고 뭐 그냥 뭐 어디서 고발하면 바로 수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법사위원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랜드 권선동 사건과 황운하나 최강욱 수사와는 이게 결이 달라요. 당시 권선동 같은 경우는 엄연히 비리 청탁, 물증이 나왔던 그런 사건인 거거든요. 당시 제보자도 엄연히 있었던 사건이고, 그렇죠? 건 파일이라고 폴더가 나왔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청탁자 명단이 강원랜드 공무원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컴퓨터 폴더가 있었는데, 거기에 권 파일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청탁 명단 폴더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권선동이 의혹의 핵심에 있었다고요, 당시에는. 그런데 당신 법사위원장으로 계속 있어도 되냐, 앞으로 수사가 받으셔야 될 핵심 피의자인데, 이런 얘기가 당시엔 있었던 거죠. 근데 황운하나 최강욱은 좀 보세요. 검찰이 비록 수사는 했지만 수사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게 시작됐고,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모호하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 물증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뭐 황운하나 최강욱이 법사위원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내로남불 아니냐. 왜 미래통합당 권성동한테는 반대하더니 니네는 왜 황운하나 최강욱은 찬성하는데,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은. 의혹의 수준의 정도가 다르고요. 갈라치기에서 봐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황운하나 최강욱의 의혹과 권성동 의혹은 차원이 다릅니다, 전개 과정 자체가. 그래요. 앞으로 국회 법사위가 사실 지금부터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여러분. 이미 제가 방송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 최강욱 의원이 참 역할을 잘할 텐데. 왜 1년이 중요하냐면, 앞으로 검찰과 경찰 관련 새로 상정될 개혁 법안들이 향후 1, 2년 안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곧 대통령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 민주당이 약간은 이제 정치 시비 이런 걸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눈치,
예? 그런 걸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국면상. 그러면은 법안 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강행하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매운맛 버전이 하나 탁 등장해가지고, 예, 약간 이제 갈팡질팡하고 좀, 예? 조금 이렇게 이렇게 행동에 조금 젠틀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민주당을 막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아, 고분이 빠졌어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앞으로 그리고 공수처 또 곧 설치가 될 거고, 그럼 공수처 검증, 그 공수처장이나 이런 거 이제 그 검증하는 역할을 아마 법사위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럴 때 최강욱 의원이 빠진다는 거는 참 아쉽네요. 그래요. 뭐 물론 뭐 이런 분석도 있긴 해요. 지금 그 법사위에 마침 김진애 의원이 배치가 됐어요. 원래 국토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그 건설, 국토개발, 뭐 도시행정, 뭐 이런 쪽에 완전히 세계적 전문가거든요. 김진애 의원이. 그러니까 이분은 법사위보다는 당연히 국토위에 가셔야 되는데, 아무튼 네,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강욱 의원이 국토위로 가고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로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제 그냥 예측입니다만 최강욱 의원이 1심 법원 판결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눈치 볼 거 없이 바로 그 사보임 절차를 밟아서 의장의 이제 재가를 받고 해서 둘을 막 바꾸는 게 어떨까? 최강욱과 김진애의 상임위를 이건 그냥 제 예측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국민 입장에선 좋죠. 검찰 개혁에 아주 그 고삐를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밑에 하위법을 개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장 청구 전담 검사를 경찰청 소속으로 두는 그런 하위 입법을 통해서 이거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서부학 교수께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고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 분이 지금 현재 법사위원 중에 최강욱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강욱 의원이 꼭 법사위에 들어가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의 친오빠와 같은 김용민 의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랑 김용민 의원은 아주 친하죠. 김용민 의원을 통해서 하위 입법, 우리 검찰 독점 영장 청구권 이거 한번 허물어뜨려 보죠 뭐.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같이. 그리고 우리 김남국 의원 들어갔잖아요. 든든합니다. 든든한 동생 같은 김남국 의원. 그래요.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됐어요. 이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원내대표였나? 그렇죠? 사무총장이었나요? 최근에? 그죠? 이해찬 계열인데, 시민사회 진영에 좀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 인물이에요. 심지어 4선 의원인데도. 그래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살짝 좀 걱정은 좀 되긴 합니다. 앞으로 갑자기 어디서 돌발 발언을 하실지, 검찰 개혁에서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낼지 약간 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불투명하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지금 그 검찰 개혁은 사실 굉장히 선명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국면에서는. 근데 윤우중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 분이라, 나쁜 분은 아니에요. 나쁜 분도 아니고 친문그룹에서 비교적 신뢰도가 높고 신망이 두터운 분으로 제가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는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총선 앞두고 이제 그 연대 단체들 만드는 그 연대할 정당들 선별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 등 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어떤 정당과는 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약간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구설수에도 오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알려진 게 없는 분이라 갑자기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이런 부분은 살짝 좀 걱정되는. 그래요. 그런 법사위원장인데 그래도 한번 믿고 가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은 반드시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 법사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응원해 드릴게요.
자, 좀 더 취재가 되는 게 있으면 앞으로 국회 법사위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방송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해드릴 뉴스는 국민의당에서 자꾸 좀 국민을 좀 화나게 하는 뉴스가 좀 나와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좀 비판적으로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인가? 권력이 관심을 갖는 사건 아니었나? 이러면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권은희 원내대표가 지금 뭔가 좀 합리적 판단을 좀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예. 조금 굉장히 아쉬운 행동들을 자꾸 해요. 이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잘 아는 국회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냐면 경찰 출입을 오래 했고 이분은 제가 경찰일 때부터 원래부터 알고 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7, 8년 돼 가죠, 인연이. 그리고 21대 국회 개원 전에도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통화를 두어 차례 이상 했고 당선된 이후에도 하고 약간 의견 교환을 제법 많이 한 국회의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페이스북에 권은희 의원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라서 국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건 이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권은희 의원이 왜 자꾸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제가 설명하냐면 이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보수주의자로서 할 말은 하는 사람,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있었을 때도 수사 과정에서 자기가 압력받았을 때 굉장히 불이익을 무릅쓰고도 이걸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영에 속해 있지도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걸 파헤치는 그런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죠, 국회에. 진짜 미래통합당에 정말 그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보수주의자들 엄청 많잖아요. 이런 사람에 비하면 권은희 의원은 정말 양질의 보수주의자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사람도 꼭 국회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뭐 미래통합당과 한패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 그분의 표현을 자세하게 말은 좀 옮기기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주로 권은희 의원하고 얘기할 때 뭐 조언을 드리자면 그랬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에서 김용판하고 제대로 경쟁하셔라. 민주당과 너무 날 세우기보다는 진짜 날 세워야 될 사람들은 저 사람들 아니냐. 당연히 이제 권은희 의원도 동의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자님. 이러면서 저랑 통화하고 그랬어요, 최근에. 뭐 그래서 이제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이라는 좀 이제 쪼그라든 정당에 가서 주변에 좀 지혜로운 참모들을 많이 못 구하셨는지 이번에 그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한 거는 굉장히 틀린 논평이죠. 틀린 논평이죠. 자, 한번 논평을 해봅시다. 이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당연히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고 국민이 억울해하는 사건이죠. 이게 왜 국민이 억울해하는 사건이냐라고 물으십니까? 어떤 국민입니까? 한명숙뿐만이 아니라 한명숙도 국민이지만 한만호 씨가 억울해하고 있잖아요. 한만호 씨가 그 저승에서 그 녹취록에 본인이 검찰의 개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절규하면서 써놓은 사건이잖아요. 검찰이 어떻게 강압 수사를 했고 회유했는지,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만호를 괴롭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죠. 그러니까 한명숙의 유무죄, 뭐 재심 여부를 떠나서 국민의당이 살펴야 될 국민, 이미 고인이 된 국민 한만호 씨, 그분이 억울해하고 있는 사건이죠. 이게 어떻게 국민이 억울해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라고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굳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권은희 의원님. 그죠?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왜
검찰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시선을 평소 잘 보이셨다가 요즘에 왜 이러시는지 조금 안타까워요. 예.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바라는 건 검찰 중심의 사법 구조를 바꿔달라는 그 염원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함께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죠. 예. 그것도 권은희 의원의 역할이지만 동시에 검찰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감시해야 된다는 거. 한만호가 얼마나 억울해하면서 본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까? 그거를 함께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겨레 같은 우리 언론사에서도 사설이나 뭐 칼럼 같은 거에 자꾸 이상한 걸 써요. 한명숙은 유죄가 맞다는 식으로. 아니 누가 한명숙의 유무죄를 지금 그게 1순위라고 제가 얘기합니까? 한만호 씨가 강압 수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건 검찰 권력 남용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명숙은 그 부차적인 문제인 거고. 그래서 권은희 의원 주변에 이제 이런 조금 지혜롭고 합리적인 의견을 좀 전달해주는 어떤 오피니언 그룹들이 지금 국민의당으로 이분이 옮겨가시면서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저라도 좀 자주 가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솔직히 국회에 제가 가끔 가는데 자주 만나는 보좌관들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권은희 의원실은 제가 좀 잘 안 가게 될 것 같네요. 불편해. 좀. 예, 제가 처음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권은희 의원에게 오늘 좀 비평을 합니다. 그래요. 자, 허재영 기자 시사 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서 더 나눠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좀 더 함께 하시죠. 커피 한 잔 물 내리고 다시 오겠습니다.